IT의 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났는데 막바지 추위가 엄습하고 있고 시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2월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못 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IT, 반도체 종목들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시장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공부해서 또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시장의 흐름과 패턴에서 항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제가 2차전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 그러면 소재, 셀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장비 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장비는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게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기술적인 우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장에서 어쨌든 높은 밸류를 인정받고 있고 고밸류를 인정받고 있죠. 고밸류를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수주들이 있었잖아요. 18년부터 21년 사이에 대규모 수주들이 있었는데, 대규모 수주라 그러면 SK 이노베이션하고 GM하고 합작사, 그리고 미국 진출, 그리고 SK온, 그죠? SK온도 포드하고, 그죠? 포드랑 합작, 그죠? 조인트 벤처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미국 진출하고. 자, 대규모 막 수주들이 나왔어요. 그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삼성 SDI는 좀 상대적으로 캐펙스 투자에 좀 보수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진출을 또 불가피한 거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부지부터 알아보겠죠. 부지 확보하고요. 부지 확보하고 공장 만들고, 그죠? 안에 클린룸 같은 것도 만들겠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설비 투자하죠. 설비 투자. 자, 이제 여기서 장비를 깐단 말이에요. 장비를 까는 타이밍이 왔다. 언제부터? 22년부터 장비 사이클이다. 자, 스타트 했는데, 생각해보면 2차전지 장비업체 중에서 돈 잘 버는 애들 별로 생각이 안 나죠. 수익성이 별로 안 납니다. 수익도 별로 안 나고. 왜 수익성이 낮을까? 얘들은 밸류는 많이 받는데 PER을 30배씩 주고, 그죠? 주고 하는데 왜 얘들은 수익이 안 날까? 그동안에는 중국 저가 수주 때문에 그랬어요. 중국 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막 한 거예요. 출혈 경쟁을 하죠, 얘들은. 왜 출혈 경쟁을 할까요? 얘들은 보조금을 받아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으니까 얘들은 적자 내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보조금이 뚝 끊겼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죠? 이제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자체도 재원이 지금은 타이트합니다. 계속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게 뚝 끊기니까, 그죠? 이제 얘들 저가 수주를 할 수 없죠.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겸비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우리 국내 장비 업체들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 자, 우리 반도체는 증착, 식각, 노광, 세정 이런 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차전지는 전극 공정이 있습니다. 전극 공정.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만들겠죠. 그리고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방전 공정. 셀을 만들어도요, 이게 특정한 전압을 걸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그래서 전극 공정에는요, 믹싱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NCM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믹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이라도 불순물 빼고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해야 되는데 믹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롤투롤 공정이 필요합니다. 롤투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프레싱이라고 그래요. 코팅하고 프레싱. 코팅, 프레싱. 그리고 슬리팅. 잘라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에다가
이거를 코팅을 하죠.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런 것들 코팅하니까 이렇게 믹싱을 해서 가루를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야겠죠. 코팅을 막 해서 롤토롤 장비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딱 달라붙게 하고, 그리고 이게 다 종이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감아서 오니까 이걸 잘라야겠죠. 이걸 슬리팅을 해야 되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극판을 노칭하고 스태킹하고 탭 웰딩, 패키징, 그리고 디게싱, 요게 하는 게 이제 조립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방장 공정 같은 경우는 전지셀에 특정 전압 및 전류를 패턴에 맞게 걸어줘야 되고요. 전해액을 주입합니다. 전해액 주입. 그리고 밀봉 충방전.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런 것들을 다 모르셔도 되고요. 전극, 조립, 충방전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제 투자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중에서요, 수주 상황이 꽤 괜찮은 회사들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PNT입니다. PNT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전극 공정 장비를 합니다. 전극 공정 장비를 73% 정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롤토롤 장비를 잘하는 회사거든요. 전극 공정에 롤토롤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소재 가공. 소재 이제 동박 같은 거 있잖아요. 동박 같은 거 만들 때도 롤토롤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게 한 24% 정도. 소재 장비입니다. 네, 장비. 이쪽도 장비고요. 자,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21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4,05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62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전망치는요,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보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왜 보수적인 추정이냐면요, 일단 21년 3분기 기준으로요, 지금 수주 잔고가 7,5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올해 22년 내로 7,500억, 작년 4분기하고 올해 걸쳐서 7,500원 다 찍히겠죠. 그러면 수주가 또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해? 그죠? 그러면 충분히 5천억은 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진율은 10% 중후반대, OP의 중후반대에 마진율이 나온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은 숫자 가지고 가장 편안한 2차전지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9,3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충분히 싸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죠?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M플러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조립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주력 고객사가 SK온입니다. SK온이고요. 파우치 타입을 주로 합니다. 파우치 타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 공장에서 노칭, 그리고 스태킹, 탭 웰딩, 그리고 디게싱, 이런 공정을 전체를 턴키로 납품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주로 이제 SK온 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각형 쪽으로도 좀 라인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각형은 이제 삼성 SDI나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죠. 노스볼트, 그리고 뭐 CATL,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각형 쪽인데, 이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일단 SK온이 미국 투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많기 때문에 자, 미국 쪽으로 같이 많이 진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SK온이 21년 기준으로 지금 생산 능력이 한 40GWh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는 한 85GWh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수주받은 것들을 이렇게 물량을 이제 쳐내려면 이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에는 220GWh까지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M+가 SK온 쪽으로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증가 속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3분기 누적 수주 잔고가요. 21년 3Q입니다. 21년 수주 잔고가 1675억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 실적 되게 안 좋아요. 작년에 21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790억. 영업이익은 OP는 무조건 적자예요. 작년 실적은 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22년에는 한 2천억에 한 120억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수주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총은 현재 2,720억. 2,720억인데, 자, 수주 잔고로, 자, 요걸로 가지고 미래를 보고 땡겨놨습니다, 주가는. 그런데 충분히 앞으로 또 업사이드 충분하다. SK온이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제가 많이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CIS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한 시총 1,500억 정도일 때부터 제가 좀 유심받는, 지금 벌써 1조를 넘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전극 공정 쪽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턴키 베이스로 가능한 거고요. 전극 공정 쪽입니다. 전극 공정 쪽이고요. 당연히 쿼터, 슬리팅, 캘린더 이런 쪽을 주력 생산하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 투자 중에서요. 2차전지 장비를 만약에 한 1조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만약에 뭐 한 4천억 정도가 장비만 이제 설비 투자만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한 36% 정도가 전극 공정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이나 충방전 대비해서 전극 공정의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IS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20년 기준으로 보면 캘린더가 한 70%, 캘린더가 한 70% 정도 되고요. 21년에는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슬리터가 한 16%, 그리고 쿼터가 한 6% 정도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노스볼트 쪽하고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 쪽으로도 원통형이나 이런 쪽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현재 캐파는 연간을 한 2,5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캐파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이 정도 캐파가 이제 보유되어 있고, 지금 미국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미국 법인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따라간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투자가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 따라가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 4년간 한 245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캐파를 증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이렇게 고객사들 주로 쭉 추정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 7,500억 정도의 수주를 기존 고객사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전망치가 매출 1,2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전망치는요, 1,9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9,03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PNT하고 좀 비슷한 시총인데 실적은 사실 좀 볼품이 없죠. 저기 PNT 비해서.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이런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이 회사는 또 히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이 회사는 항상 주가가 움직여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도요타죠. 도요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개발하던 핵심 키맨이 이 회사에 지금 조인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이런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고래등님이 남겨주셨어요. TSV 내용 찾아보다가 도대체 어떻게 비하홀을 뚫린지 찾아보니까 SF6로 뚫는다는 내용을 봤는데 맞는가요? 예전 영상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UV로 뚫는다는 언급이 있던데 어떤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어요. TSV 같은 경우는요.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 하죠. 이거는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를 여러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요. 한 8개까지 쌓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뚫어서 연결하겠죠. 구멍을 뚫어서 고리 같은 걸로 채우겠죠. 고리 같은 걸로 채울 텐데요. 그죠? 자, 요거 뚫을 때는요. 웨이퍼 뚫을 때는 에처로 뚫습니다. 식각. 요런 거는 이제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장비를 납품해서 식각으로 뚫고요. 자, 이분이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는 요런 거 이제 또 PCB가 있어요. PCB가. 또 PCB가 여러 층에 있습니다. 이게 PCB가 보통 뭐 4층, 8층까지 되거든요. 반도체 기판. 만약에 뭐 이게 플립칩 BGA라고 할게요. 하면 여기에다가 또 뚫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비아를.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 이 회로가 이렇게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식으로 뚫리거든요. 요거를 비아라고 합니다. 비아라고 하고요. 요거는 레이저로 뚫어요. 레이저 드릴로 뚫습니다. 레이저 드릴로 뚫는데요. 자, 이게 미세 공정이 계속 고도화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웨이퍼끼리 수직으로 쌓으면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엄청 많죠. 그러면 여기도 비아도 점점 더 미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비아를 이렇게 뚫었다 그러면요. 요게 한 25 마이크로미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50 마이크로미터까지 할 때는 레이저 장비를 CO2 광원을 씁니다. CO2.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쓰고요. 25까지 가려면 UV 광원을 써야 됩니다. 자외선. 요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웨이퍼 뚫을 때는 식각, 그리고 PCB 쪽을 뚫을 때는 비아홀을 뚫을 때는 레이저로 뚫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만에 2차전지 공부하시니까 힘드시죠? 네. 그래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계좌도 언젠가는 슈퍼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 상황도 흉흉한데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면요.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